네, 시장에서 가로파 투자자라면 어제 시장에서 문제없이 바라보셨을 것 같고 세로파 투자자라면 어제 시장 내내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미리 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시장, 양시장 모두 급락세가 시현이 예.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지수인가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예. 5%대, 상승분까지 합친다면 뭐 6%대 급락세를 시현했는데 일단 700선은 지키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거래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장중 변동성을 위해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제 주식을 큰 폭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뭐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주인이 외국인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주인격으로 수급이나 아니면은 지수 움직임들, 종목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한 일단은 뭐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들의 그 이제 수급 변동이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한은 현 주도 업종,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증권, 건설, 화학 이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꺾이면은 시장이 꺾인다라는 뭐 사실은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섹터 어제도 뭐 화학주,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세 개 업종이 꺾이지 않으면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그 투심 변심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먼저 선물 쪽에서 포지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 좀 참고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사실 뭐 수급 유입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지수의 상승, 그러니까 종목의 상승에 대한 그 이익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환율에 대한 이익 부분들도 외국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환율이 계속 레벨 다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5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어놓되 거기를 하방 슈팅하면은 외국인들도 일부 차익 실현의 욕구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선물이랑 환율 이 부분들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아마 코스닥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뭐 어제 시장에서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은 최근 그러니까 올 들어 작년 말부터 해서 올까지 이제 상승분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 그 어제 뭐 이제 뭐 내추럴 엔도텍이 트리거가 됐다. 그러니까 완전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분명히 없고요.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장중 변동성을 확대했다. 하지만 어제 일단은 뭐 700선을 지켜줬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뭐 수익률 게임이나 아니면 수익을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돼야 움직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는 한쪽 섹터 주도주가 가면은 그쪽 섹터가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뭐 당분간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코스닥 쪽에서 종목 슬림화 그러니까 정말로 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종목 실적 물론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실적이 뒷받침돼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만 거의 조금 뭐 슬림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 유입 종목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물과 환율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수급과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또 한번 700선이 깨질까요? 일단 뭐 지수에 대한 예측은 뭐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추럴 엔더텍이 분명히 방아쇠를 당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뭐 백수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여부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많은 종목군들 특히 뭐 건강식품이 되었든 바이오 헬스케어가 되었든 대부분의 지금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의 한 절반 이상은 매출액 대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ER 대비 PBR 대비해서
비싼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종목을 사고 수익을 내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신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뢰 이면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안감에 바로 방아쇠를 당긴 게 내추럴 엔도텍의 그 백수호 논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 뭐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아마 실적 발표되는 이번 달 말부터 좀 벌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벌어지기 전에도 이런 이슈로 이제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700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싼 종목군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수급이 조금만 불안해져도 신용잔고 빚으로 산 사람들이 빠르게 이제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 변동성이 아닌 종목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신용잔고가 늘어난 종목 그리고 기관들의 집중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추럴 엔도텍이 방아쇠를 당겼고 앞으로 또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계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제는 다운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또 중요한 것들이 있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 SK하이닉스가 시작을 하게 될 테고 현대차가 오후 2시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실적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이제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한 21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조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한 2% 그리고 14% 정도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이유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글로벌 통화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차가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있는 주요 이제 수출국의 통화 약세가 이제 뭐 한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부진하다는 건 결국엔 시장 지배력이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결론적으로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6만 원, 18만 원 박스권 트레이딩 그 이상의 전략을 지금 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뭐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 기준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이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뭐 전분기에 워낙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매출액은 한 4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4천 800억 원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는 한 10% 그리고 8% 각각 하회를 하는 거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한 영업이익으로 한 4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단은 이 모바일 디램 25나노 그 모바일 디램 쪽의 비중 확대가 가장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에서도 이제 종합 순위도 올라가고 있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 과거에서도 저는 뭐 많이 거래를 했었던 종목인데 외국인 수급 믿고 SK 하이닉스를 정말 단순하게 투자했을 때 거의 깨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모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뭐 주가 분위기는 미미하네요.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종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거죠. 지금 현재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팔고 싶은데 지금 현대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른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외국 회사 가격들은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격 격차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과거 대비 좋아진 거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경쟁력 있을 정도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다른 회사들과 가격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치열한 가격 경쟁, 프로모션 경쟁, 마진율 하락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길게 보는 건 아니라면 답이 없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뭐 조금 전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실적이 과거 SK하이닉스는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뭐 금액이 뭐 1조 4천억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한 1조 원 정도의 꾸준한 이익을 앞으로 분기마다 계속 낼 수 있다만 얘기해 준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그 실적의 항상성을 확인해 주느냐? 그게 확인된다면 저는 여전히 매수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할 만한 강한 모멘텀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SK하이닉스는 시장에서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심지어 주가가 할인 판매 중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보자면 기관들의 매물 폭탄이 여전한 상황이고 소화제 역할을 외국인들이 잘 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버텨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사실 뭐 앞으로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꺾이면 분명히 시장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앞서도 네. 이제 뭐 이야기를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는 이제 선물이랑 환율 쪽에서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일단은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금 뭐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좀 그 이제 매매할 종목들이 좀 찾기가 어려울 때 뭐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가 가장 이제 무난한 흐름이고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시장을 좀 접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2분기 중에 이제 중국에서 MXX 이게 이제 뭐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리니지 이터널 이게 이제 CBT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텐사트와의 협력 관계가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2010년 이후에 사실 뭐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역시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이상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수급적인 안전 측면 그리고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주가가 뭐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았다라는 점이 뭐 지금 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시장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조금 부담스러운 투자자분이라면은 NC소프트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NC소프트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